자, 그러면 왜 동청령, 서백헌, 남주작, 북현무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지었는지. 산이 다 있는데 뭐 동쪽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엔 남산, 북쪽에는 백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왜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 설명해 주시죠. 아니 설명이 아니고 나 모르니까. 책도 쓰셨는데 에이 역할 분담이 안 됐네 이거. 10,000원짜리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 10,000원짜리에 보면은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한마디로 천문도네요 천문도. 그런 것들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고대에서부터 별자리를 관측해서 이 기록을 해놓고 또 심지어는 돌에다가 새겨놨죠. 돌에다가 이제 만모가 되면 또 새로운 돌에 똑같이 새겨놓고. 왜 별자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새겨놨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늘의 뜻을 알아야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왕권을 내려받았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지상에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그런 생각, 그게 아주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예를 들면 고인돌만 해도 거기에 별자리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저한테 보여주신 그 가보면 이렇게 빗물이 고여 있는 혹은 뽕뽕 뚫려 있는 별자리들을 봤을 때 옛날부터 진짜 한 5,000년 전부터 별자리 좀 봐야 한국 사람이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북두칠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니 한국 사람들은 아는 아니 뭐 요즘 잘 모르지. 요새는 좀 모르더라고요. 북두칠성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관 아래 칠성판이라고 그래서 북두칠성 모양으로 구멍이 7개 뚫려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안치하고 그 위에 놓고 칠성으로 잘 돌아가시라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관념,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게 하늘로부터 이루어져서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늘에는 천신이 있는데 우리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삼신상제님이 있는데 지상세계를 직접 내려와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없으니까 대리권자를 내려보내는데 그게 천자의 개념인데, 중국에도 있고 뭐 서양에도 사실은 뭐 왕들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장소, 그 유사한 장소, 그걸 명당인데 그것을 찾아서 그 서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이 천문도의 가운데 부분 원이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복잡하네 진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서양식 별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동양식 별자리가 약간 낯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낯설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전문용어로 자미원. 자미원. 동양의 천문도는 원이 3개 있고 28개의 별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원 28수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그 다음에 이거를 감싸는 28개의 별자리. 이게 이제 동양 천문도의 핵심인데, 이것만 이해하면 서울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서울을 왜 산속에 만들었는지 이해가 다 됩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폴라리스 북극성이고, 그 다음 북극성. 밑에 북두칠성이 있고, 파란색 요거는 그 수평선하고 북극성 그 사이에 있는 그 동그란 원, 천구의 적도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파란색은 지평선. 그러니까 별이 딱 떠올랐을 때 지평선 밑에 있는 별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 떠올라서 한밤에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역. 또 이 자미원 안에 이 하늘에 천신이 있으면서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또 하늘에 궁전이 있는 곳이 또 자미원이에요. 그래서 자미궁이라고도 하고. 근데 하늘에 궁전이 있으면 하늘에 신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신하가 사는 곳이 태미원, 하늘에 백성이 사는 곳이 천시원. 하늘의 그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곳이 천시원인데, 그런데 이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 3가지가 사실은 우리 일상 그 일반 도시에도 다 되잖아요. 어느 뭐 아랍이 됐든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가운데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살고 있는 관청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우주에는 은하수가 그러죠. 갤럭시, 밀키웨이. 이 은하수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풍수에서 네. 수륙, 네, 물에 풍수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황도.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은 뭐냐면 태양이 1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나는 별자리지. 아, 근데 이 별자리들을 보려면은 목 좀 부러질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게 동양 별자리의 가장 기본이다 이거죠. 3원, 28,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복잡하네요. 저 28개의 간격이 다 다르네요. 다른 이유는 이제 별자리가 어떤 거는 좀 큰 별자리고 아하. 어떤 거는 작은 별자리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나눴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지상에 저걸 그리면서 동서남북을 나눠가지고 동쪽에 7개, 서쪽에 7개, 남쪽에 7개, 북쪽에 7개를 딱 나눴어. 아, 그러면 7개씩 다 끊어버렸네요. 각각의 동서남북 7개의 어떤 아주 신성한 동물의 모습으로 해서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킨다. 바로 이렇게. 청룡백호 주작회. 저거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네. 사신도네, 딱. 사신도. 그러니까 4개의 신성한 동물. 동쪽에는 용, 서쪽에는 호랑이, 남쪽에는 봉황, 피닉스, 북쪽에는 뭐 거북이와 뱀이 합쳐져 엉켜있는 있는 현무. 현무. 근데 이거는 하늘의 그 명당이고 하늘에 천신이 그 살고 있는 모습인데 천신을 대신해서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의 조선의 왕은 또 이 모습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지상 세계에 지상의 궁전을 만들어서 지상의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만든 거죠. 지상 세계의 자묘원이 경복궁이고 태미원이 지금의 육조거리, 광화문거리, 세종로죠. 세종로라고 하는 곳이고 천시원에 해당하는 것이 종로가 되는 곳이고 28개 별자리는 지금 산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산들이 그 거예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딱 음양오행이네, 음양오행. 아,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딱 듣고 보면 진짜 도시 설계 계획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지상으로 카피해서 제일 하늘 별자리와 유사한 지형을 선택한 것이 결국엔 서울이 되겠네요. 찾느라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풍수 개념이 뭐 중국도 있고 했겠지만 실제로 현재 북경에 가보면 이런 개념이 적용이 사실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네. 삭막한 동네잖아요. 뭔가 지켜준다는 그런 산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저도 있어서. 차 타고 1시간 30분 이동해야 저기 만리장성 있는 쪽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거기는 눈이 안 내린대잖아요. 산이 없어서. 근데 동계올림픽을 하니 참 1억 명이 마실 물을 그 인공 눈을 썼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는데 뭐 어쨌건 우리는 바로 산이 가까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형성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이죠, 그죠? 그 어떤 틀에 박힌 음양오행적 아주 옛날 올드 스타일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도시 설계의 하늘의 별자리와 지상의 이 산세 혹은 지형을 이렇게 통관하는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하늘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가운데 핵심 자리에서 그 평창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그치, 천신이 잠시 내려와서 평화의 제전을 열릴 수 있게 한 그것을 형상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죠. 훈장 안 줬나 모르겠어요. 훈장 줘야 될 것 같아요. 북극성에서부터 빗기운이 내려와가지고 평창이 평창 평화할 때 평이고 이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넓은 장소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열렸던 것이죠. 뭐 제대로 성공한 이제 올림픽이 된 거지. 어떤 동계올림픽이랑 좀 비교되죠. 네.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은 도로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배를 이 강으로 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세금은 다 강에서 걷었다. 강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조운선이라고 하죠. 전국에 있는 세금 전부 다 하천을 통해서 끌고 들어와서 궁궐로 갖다 바칠 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도 자미원을 지나가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이 왜 산속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대로 내렸는데 어떤 별자리를 내렸느냐.
자미원이라고 하는 천신이 산다고 하는 그 자미원을 지키는 28개의 별자리, 이것을 통째로 내려놓은 곳이 그것이 산인 거죠. 북현무, 백악산,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남산까지 해서 산세가 28개의 별자리처럼 가운데 있는 자미원, 경복궁이죠. 이 왕궁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대로 내린 명당이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모습을 닮은 명당을 찾아서 도시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서울이다.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는. 뭐 이 비슷한 데를 일부러 찾는다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약간 비슷하다가 만 것이 있는데, 그 왜냐면 이제 뚜렷하게 서울처럼 이렇게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알프스가 오다가 비엔나를 만나면서 산이 쫙 퍼져서 그 앞으로 다뉴브강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흘러서 이제 부다페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흑해로 빠져나가는데 미완성된 명당이군요. 명당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래도 6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명당을 좀 찾아서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은 하늘의 명당을 지상에 내려서 만들었다. 하늘에 천신이 있고 땅에는 천자가 있고, 그 개념에 따라서 하늘의 별자리 모습 그대로 지상에 카피를 해서 그 장소를 찾아서 만들었다. 아주 이해하기 딱 좋은 함축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철저한 도시 설계를 했네요.